이란의 해군력은 문자 그대로 전멸되었습니다. 작전 4일째에 17척의 배가 침몰했고 11일째에는 그 수가 51척에 이르렀습니다. 이 작전의 가장 상징적이고 파괴적인 순간은 이란 해군의 자랑인 아이리스 샤히드 바게리호의 침몰이었습니다. 오래된 컨테이너 선을 개조한 이 거대한 부유기지는 길이 240m에 배수량 42,000톤이었다. 그 크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드웨이급 미국 항공모함과 동등했다. 오늘날 미국 해군에서 이 부유기지는 USS 아메리카 LHA-6 상륙 강습함과 같은 크기였지만 군사 장갑과 첨단 공중 방어 시스템이 없어 느리고 다루기 힘든 표적에 불과하여 미국 전투기에게 매우 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 배를 해외 드론 공격에 사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은 이 거대한 배를 반다르 아바스 해안에서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유출된 민간인 비디오와 나사의 확보한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반다르 아바스 해안에서 밤을 밝히는 폭발은 평범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2,000파운드 GBU-31 JDAM 벙커 버스터 폭탄이 F-35C 라이트닝 II 전투기에서 투하되어 배의 갑판을 종이처럼 찢었습니다. 폭탄은 수직 각도로 배의 중심에 들어가 내부의 탄약고를 연쇄 반응으로 폭발시키는 거대한 고압파를 생성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샤히드 바게리호의 침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군함 침몰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손실은 테헤란의 국경을 넘는 드론 공격 교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아마도 이 엄청난 손실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은 파괴된 16척의 기로의 부사람일 것입니다. 이 배들은 사다프형 2형 잠수함 기로회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세계 석유 무역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로의 부사람들이 타격을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을 투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2,100만 배럴의 석유가 해협을 통과하는 교통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유가가 즉시 $150를 초과할 수 있었고 미국 국내 시장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면 위의 플랫폼이 공중자산에 의해 파괴되는 동안 물속 깊은 곳에서 군사 전략책을 다시 쓰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스리랑카 남부 해역에서 현대 잠수함 전쟁의 독특한 사례가 목격되었습니다. 이란 해군의 모우즈급 호위함 IRES 디나가 해당 지역을 순찰 중이던 미국 잠수함에 의해 탐지되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이 1,500톤급 배는 화력과 크기 면에서 구축함이나 호위함보다는 정무장관 해안 정비대 순찰선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만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잠수함이 적의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킨 사례를 기록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용된 무기의 기술적 구조는 사건의 파괴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마크 48 어로에는 전통적인 수중 탄약처럼 목표 함선의 측면 장갑에 부딪혀 폭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스마트 탄약은 배의 음량 및 자기 신호를 추적하여 바로 용골 아래로 향합니다. 650파운드의 고성능 폭탄이 용골 바로 아래에서 폭발할 때 물속에서 거대한 구압가스 거품을 생성합니다. 이 기포는 엄청난 힘으로 배를 위로 들어 올리고 그 후에 공백을 만들어 용골이 자체 무게로 두 동강 나게 합니다. 아이리스 디나의 선체는 이 엄청난 물리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몇 초 만에 두 동강 나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공격은 이란 선박이 공중뿐만 아니라 바다의 어두운 깊이에서도 파괴된다는 기술적 선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세부사항과 연속적인 침몰 보고는 이란 지휘 구조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배가 공중과 수중에서 몇 초 만에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해군 인원의 해상 출항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기술적 비대칭성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으로 건조된 플랫폼이 단 하나의 잘 조준된 미국 어뢰나 스마트 폭탄에 의해 고철 더미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배의 전투 의지뿐만 아니라 이를 지휘하는 장교들의 의지도 꺾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의 이 독특한 해군 작전은 물속의 금속 더미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전 교리와 지정학적 협박 능력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이 파급 효과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작전이 2026년 3월 3일에 있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 이란의 전략적 수중자산으로 알려진 아이리스 파테는 반다르 아바스 근처에서 발견되어 무자비하게 침몰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대형 무제한 항속거리의 핵추진 버지니아급 헌터 킬러 잠수함과 달리 이란의 잠수함은 훨씬 작고 느리며 항속거리가 제한적이고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구형 디젤 전기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필요성 때문에 미 해군의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정보, OSNT, 비행 데이터 추적기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출발한 P8 포세이돈이 인도양에서 비정상적인 원형 경로를 그리는 것을 감지했을 때 수중에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P8은 소노보이, 음양 청취 부위, 그물로 일한 잠수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물에 떨어진 마크 54 경량 어뢰가 잠수함의 압력 선체를 파괴하여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 중이던 이 잠수함은 비배칭 위협 개념의 초석이었습니다. 파제유급 잠수함의 침몰은 상업 해운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침몰로 누가 걸프를 통제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세계에 명확히 선언되었습니다. 이란 해군은 공해에서 작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간 항구와 상업 선박 사이에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불가피한 결과를 몇 시간만 지연시켰습니다. 반다르 렌게와 반다르 쿵 인근 해역은 첨단 미사일 쿠르벳 함정 하즈카센과 아이리스 샤헤드 사이아드 시라지가 피신한 장소였습니다. 미국 정보부는 산업교통에서 이들 선박의 좌표를 추출했고 미사일은 민간 항구 바로 앞에 정박한 위 군사 플랫폼을 파괴했습니다. 항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2차 폭발은 화물선 사이에 숨겨진 혁명수비대 순찰선도 표적이 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항구에서의 이러한 함선, 특히 순교자 술레이마니급 함선의 표적화는 이제 어떤 항구도 군함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국의 민간 인프라의 그림자 아래 자국 연안 수역에 갇힌 해군은 생존 가능성을 수업적으로 소진했습니다. 이 상황은 군 계층과 인원들 사이에 대규모의 공황을 일으킵니다. 배가 출항하면 어뢰에 의해 추적당하고 항구에 대기하면 공중에서 미사일에 의해 추적당합니다. 군사적 통합의 초석인 안전지대의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해군 인원이 자신이 탄 배가 몇 시간 내에 거대한 관으로 변할 것임을 알게 되면 명령에 따르는 반사신경을 잃게 됩니다. 민간인들이 항구 도시에서 창문을 통해 폭발과 불타는 배를 지켜보면서 국가의 무적 방패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군대 내에서 규율 메커니즘을 압박하여 잠재적인 반란 시나리오를 촉발할 수 있는 온상을 만듭니다. 군대의 소멸로 인한 전략적 비용은 물류 및 정제적 질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이란의 글로벌 외교에서의 강력한 무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석유 교통 차단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군이 전멸된 국가는 더 이상 이 위협을 실행할 물리적 수단이 없습니다. 모형로를 확보하는 미국 함대는 걸프를 자체 작전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물류 라인의 단절은 석유 수익에 의존하는 경제의 생명선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 플랫폼의 손실은 금속 동전에 녹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테헤란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군이 없는 국가는 바다에서 국경을 방어할 수 없으며 대륙붕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걸프에서 배가 불타고 선체가 부서지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군사적 승리를 나타낼 수 있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 세계 권력 균형을 바꾸는 엄청난 외교적 체크메이트 움직임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6년 3월 10일에 한 발언은 작전이 해군뿐만 아니라 정권의 존재 자체를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흐름에 대한 어떠한 개입에 대해서도 이란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죽음, 불,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는 문구와 목표가 제거되어 국가 재건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전략적 질식 교리의 선언입니다.
이 최후 통첩은 군사적 참수 작전이 민간 인프라와 국가의 기본 기능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공격적인 입장은 펜타곤의 새로운 작전 논리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의 이란과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발언은 중동에 집결한 5만 명의 병력, 2척의 항공모함,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쟁 수단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싸우기 시작했으며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브래드 쿠퍼 제독이 방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타격하겠다는 개념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과거의 제한적이고 비례적인 개입 습관을 완전히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압도적인 힘만이 남아 있습니다. 상계 측의 비대칭 능력은 미국 군산복합체가 만들어낸 강력한 힘과 첨단 기술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패배의 여파는 태평양 연안과 베이징의 복도에서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란 해군의 구조, 레이더 시스템, 대함 미사일, 작전 개념은 주로 중국 방위 산업의 제품과 복제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첨단 비대칭 해군력이 미 해군에 맞서 11도 차에 들지 않아 무너졌다는 사실은 중국 군사 계획자들에게 차가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만에 대한 가능한 작전을 준비 중인 중국군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에서 자국 기술이 미국의 탄약과 전자전 시스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목격했습니다. 이 상황은 중국의 접근 거부, 지역 거부 전략에 해상 부분을 형성하는 교리가 붕괴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베이징은 자국이 개발한 군사 장비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전은 이란의 지역 확장주의의 물리적 다리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들이 미국에 대항하여 구축한 기술적 환상도 산산조각냅니다. 이란이 자국 해안에서 해상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은 정권의 전략적 깊이가 제로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구에서조차 배를 출항시킬 수 없는 구조는 국제 무대에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걸프는 더 이상 이란의 작전 무대가 아니라 광활한 야외 감옥이자 침몰한 배들의 박물관입니다. 미 해군은 단순히 철덩어리만 가라앉힌 것이 아니라 테헤란의 글로벌 협박 능력도 바다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혔습니다. 2026년 3월 10일은 페르시아만에서 비대칭 위협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방정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수년간 국제 무역을 위협하고 유조선 괴롭힘을 자랑하던 정권은 이제 바다 밑에 51척의 난파선을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의 작전용 선박들이 침몰했고 현대식 호위함은 단 한 번의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에 났습니다. 이란의 해군력이 효과적으로 파괴되었고 작전 기동성이 중단되었습니다. 걸프 해역이 거대한 수중교지로 변하면서 테헤란의 해상에서의 지정학적 압박 환상은 바로 그들의 항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다에서 지배력을 잃는 세력은 육지에서 버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D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